자, 그 교재는 17페이지 제2장, 그 네트워크 주소 체계라고 하는 내용을 알아볼 건데요. 어, 저희가 세 가지 주소를 알아볼 거예요. 네, TCP가 아니지. 포트 번호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IP 주소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맥 어드레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알아볼 건데, 일단은 요거 파일 좀 열어달랍니다. 거기 실습 파일 CCNA 책에 실습 파일에 가시면 2-1번 있어요. 그 와이어샤크 파일로, 와이어샤크로 열릴 겁니다. 예, 그거 열어주시면 되겠고, 혹시 업데이트 하라고 나오면 저희는 안 할게요. 자, 그럼 일단 포트 번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포트 번호는 TCP랑 UDP 헤더 안에 포함되어 있대요. 한번 직접 봐볼까요? 자, 여기 2-1번 와이어샤크 파일에서, 자, 먼저 DNS하고 엔터 하신 다음에, 자, 필터에다가 DNS 하고 엔터. 자, 55번 데이터를 클릭해 주시고요. 네, 여기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UDP가 있어요. 자, 그래서 UDP 열어보시면, 자, 여기 출발지 포트 번호, 네, 목적지 포트 번호, 이렇게 나오죠. 네, 포트 번호. 네, 각각 몇 바이트로 되어 있습니까? 네, 각각 2바이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바이트니까 비트로 하면은 몇 비트죠? 각각 16비트. 곱하기 8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주소 크기는 16비트입니다. 그래서 UDP 헤더 안에 있는 거 봤고요. 이번에는 필터에다가 HTTP 하고 엔터. 자, 이번에는 필터에다가 HTTP 하고 엔터. 자, 그럼 98번 볼게요. 98번. 자, 98번 클릭해서 보니까 여기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TCP 있죠? 자, 얘도 열어서 보시면 자, 출발지 포트 번호, 목적지 포트 번호. UDP랑 구조 동일하잖아요. 그지? 각각 몇 바이트, 얘도 2바이트, 16비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소 크기가 16비트라 이거를 십진수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2의 16승, 2의 16승계. 그래서 0부터 65,535번까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소, 일단 포트 번호라고 하는 주소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TCP랑 UDP 헤더 안에 있고, 크기는 16비트. 그래서 2의 16승, 0부터 65,535번까지 있더라. 자, 그래서 포트 번호를 공부할 때는 한 번쯤은 꼭 가야 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 뭐 이렇게 많이 했냐, 이거? 자, 여기다가 그 구글 그 검색에다가 하나, 포트 넘버라고 이렇게 검색 한번 해보실래요? 자, 하나 포트 넘버. 자, 그 맨 위에 여기 사이트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챗 GPT한테 물어보면 다 나오긴 할 텐데, 야, 그거 쓸 거면 뭐하러 공부하냐. 어? 그래서 직접 문서도 찾아보고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도 나름 괜찮거든요. 자, 보면은, 웬일로 업데이트가 됐지? 4월 달에 한번 업데이트가 됐네요.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볼만한 내용이 이제 요건데, 요거. 자, 메모장에 옮겨놓고 이제 한번 읽어보죠. 자, 포트 넘버는 세 가지 범위가 있답니다. 포트 넘버는 세 가지 범주가 있대요. 그 세 가지 범위가 뭐냐면은, 자, 보니까 시스템 포트, 그 다음에 유저 포트, 그 다음에 다이내믹,
프라이빗, 포트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대요. 다른 건 다 빼자, 이제. 솔직히 요거 보려고 온 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스템 포트거든요. 시스템 포트. 그래서 시스템 포트가 범위가 0부터 1023번까지 되어 있는데, 네, 서비스 예약용이래요. 서비스 예약용.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검색에다가, 여기 있죠. 사이트 검색에다가 HTTP 하고 서치. 자, HTTP 하고 서치를 누르면, 자, HTTP가 사용하는 포트 번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몇 번이래요? 80번이래요, 80번. 왜 80번이냐?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 만든 애가 예약을 한 거겠죠? 애는 아니겠죠? 만드신 분이 80번 포트 쓸 거야라고 기관으로부터 예약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80번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국은 114, 그다음에 경찰서는 112 이렇게 다 정해져 있잖아, 번호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HTTP는 80번 이렇게 예약이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0부터 1023번까지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예약을 다 해놨고요. 근데 나중에 나온 서비스들은 이 범위 내에 있는 번호를 예약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하지 않았을까? 이미 누가 다 쓰고 있다면? 그러니까 뒤늦게 개발된 서비스들은 여기 범위에 있는 걸 예약을 못했을 거 아니야. 이미 누가 다 선점해서. 그쵸?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이 유저 포트라고 하는 여기 범위에 있는 번호를 예약해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원래는 유저 포트는 PC에서 사용하는 포트다라고 원래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서비스 예약용으로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뒤늦게 개발된 서비스들은 여기 번호를 예약을 못하니까 이미 누가 다 예약을 해놔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유저 포트 쪽에 앞에 부분, 대부분 앞에 부분을 많이 예약해서 쓰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얘기해놨을까? 그동안. 예. 근데 남들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이렇게 적어놓은 건데. 예. 그 다음에 이쪽은 뭐 PC에서 사용하는 포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왜 빈칸이 있는지 아시겠어요? 찾아보시라는 얘기죠. 예. 어, HTTPS로 찾으시면 돼요. 이 가로로 돼 있는 것들 있죠. 가로로 찾지 말고 이걸로 찾으면 되고 얘네들도 잠깐만 바뀌었나? DNS 안 바뀌었을 거예요. 좀 나오게 해주지. 자, 도메인으로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부트PC로 찾으시면 돼요. 아시겠지? 네. 그래서 찾아서 포트 번호 몇 번인지 뭐 메모장에다 별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지.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좀 나중에 외우셔야 되죠. 나중에는 한번 제가 한 시간 한 5분 정도 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한번 찾아보는데 저는 몇 개만 찾고 안 찾을게요. 자, 일단 HTTPS 검색하면은 443 이렇게 다 나옵니다. 네. 이렇게 검색하면 포트번호 몇 번인지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얘 443이죠. 얘는 23, 22, 21, 20, 그다음 25, 110, 그다음에 얘는 몇 번인가요? 그쵸, 3306. 서비스 예약용인데 여기에 없네요. 그쵸? 그러니까 뒤늦게 나온 애들은 여기 거를 예약했거나 아니면 일부러 여기 걸 예약했거나 두 개 중에 하나겠지.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도메인이라고 해서 DNS라고 하는 녀석인데 얘는 53. 그다음에 보트피 S라고 해서 다른 말로 DHCP 서버라고 하는데 67, 얘는 68. 그다음에 시스로그 514, NTP 123, SNMP 161, TFT 69.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 돼 있다는 거. 저야 이제 뭐 많이 했으니까 이게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요 정도는 암기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나중에는. 예. 어, 나중에 저희가 진도 중에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라고 해서 ACL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요 진도 나갈 때쯤에 아마 제가 이거 한번 더 얘기를 할 건데, 어, 그때까지는 암기가 되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암기를 안 해도 이름을 알고 있어도 상관없긴 하긴 하는데, 답에 원본 가지고 수업하고 있지? 자, 그 다음에 netstate -n이라고 하는 윈도우 명령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윈도우 키는 알파벳 R 눌러주시면 실행창 나오는데 여기서 cmd, 자, cmd하고 엔터. 자, 앞으로 cmd 하세요라고 하면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cmd. 자, 여기서 netstate -n 하고 엔터 해보실래요? netstate 한 칸 띄고 -n. 마이너스 n 옵션은 선택적으로 쓰시는 건데 일단은 쓰세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하면은 뭔가 우르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여기 앞에 몇 점 몇 점 몇 점 몇이 이제 IP라고 하는 주소고요. 콜론 다음에 나와 있는 얘네들이 다 뭘까요? 얘네들이 다 포트 번호예요, 포트 번호. 어. 그러니까 여러분 PC가 어떤 시스템이랑 지금 통신을 하는데 이때 IP 주소랑 그다음에 포트 번호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가 IP고 콜론 뒤에가 포트 번호라고. 포트 번호. 그리고 netstate 명령어. 자, 이 명령어는 지금 제가 명령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다 실행 파일, 다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요. 실행 파일로. 근데 편의상 그냥 명령어라고 얘기하는 거고. 마이너스 n 옵션은 어 넘버, 넘버라고 하는 약자인데 이게 숫자로 다 나오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숫자. 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그냥 넷스테이트만 하고 엔터 한번 해보실래요? 네. 그러면 IP 주소랑 포트 번호 중에 숫자가 아니라 갑자기 막 이렇게 문자로 나오는 애들이 있지 않나요? 여기 보니까 HTTPS, 그다음 데스크탑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문자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제 경험상 봤을 때는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그냥 다 숫자로 나오는 게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N 옵션 사용하시면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번호 숫자로 다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보는 방법 알려드리면, 뭐 이게 알려드릴 게 있나 모르겠다. 한글로 다 나와 있네. 로컬 주소가 자기 거예요, 남의 거예요? 네, 현재 여러분 PC IP예요. PC IP 주소고, 여러분 PC 포트 번호. 지금 통신할 때 사용하는 포트 번호. 그다음 외부 주소가 뭐가 될까요? 자기 시스템이 아니라 외부 시스템이 되겠죠. 목적지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서버라면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쪽 포트 번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 진도는 안 나갔지만, 지금 프로토콜이 TCP인데 상태가 established 되어 있으면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전화 연결된 것처럼 전화 연결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여보세요, 네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established 나오면 TCP 연결이 된 겁니다. TCP 연결이 된 거고 close wait라고 나오면 이거는 일단은 연결이 종료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연결이 종료. 자, 그러면은 잠시만요. 예, 그럼 교재 내용 좀 먼저 보면서 그 다음에 다시 좀 살펴볼게요. 자, 1번 예제. 넷스테이트 정보 확인을 이용한 네트워크 연결 상태 확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질문인가 봐요. 클라이언트 IP 주소는 어떻게 되는가? 클라이언트 IP. 몇 점, 몇 점, 몇 점, 몇? 192.168.10.27번이 클라이언트 IP 주소인데요.
이게 로컬 주소 있다고 무조건 클라이언트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포트 번호를 봐야 돼. 자, 보면은 출발지 포트가 전부 다 어디 사이에 있는 애들입니까? 여기 IRME 포트, 프라이빗 포트라고 하는 쪽에 있는 애들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목적지 쪽 포트가 다 뭐예요? 그 예약된 포트 여기 있는 거 아닌가요? 80번이면은 뭐였죠? HTTP, 443이면 HTTPS, 21번이면은 FTP, 22번이면은 SSH, 23번이면 텔넷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로컬 주소에 있는 이 IP가 PC IP 주소가 맞긴 한데 지금 출발지 포트는 49,000 몇 번대고 네, 목적지 포트 번호가 이렇게 예약된 서비스 예약용이라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10.27번이 얘한테 HTTP 요청을 한 거고 얘한테는 HTTPS 요청을 한 거고 얘한테는 FTP 요청을 한 거고 얘한테는 SSH 요청을 한 거고 얘한테는 텔레 요청을 한 거죠. 요청을 한 거니까 얘가 클라이언트가 맞다는 얘기지. 로컬 주소에 있다고 클라이언트입니다라고 하면은 틀려요. 알겠죠? 아, 물론 맞을 수도 있지.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네?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 또는 연결된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이스타블리시드가 연결된 상태라고 했죠? 자, 피니시 웨이트, 클로즈 웨이트 전부 다 종료되고 있는 겁니다. 연결이. 어? 그러니까 연결된 서비스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하셔야 돼요? 세 가지. HTTP, 그 다음에 HTTPS, 그리고 텔넷, 이렇게 세 가지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얘네 두 개는 연결이 됐다가 지금 어떻게? 종료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연결된 서비스 물어보니까 HTTP, HTTPS, 텔넷 세 가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번 예제. 이번에는 요거 보고 하시는 거예요. 자, 192.168.10.27은 서버인가요? 클라이언트인가요? 이번에는. 서버가 되지 않을까? 이것만 봤을 때는. 왜냐면은 이 로컬 주소에 10.27번의 포트 번호가 80이나 443이잖아. 로컬 쪽이. 이번에는 외부 주소에 있는 얘가 포트 번호가 4만 몇 번대, 5만 몇 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얘가 얘한테 어떤 요청했다는 얘기죠? 그쵸, HTTP. 그럼 얘가 얘한테 어떤 요청했다는 얘기죠? HTTPS 요청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HTTP랑 HTTPS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는 구분할 수 있지 않나요? 그치? 자, 그럼 만약에 음. 자,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얘는 서버인가요? 클라이언트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변을 하셔야 돼? 둘 다 되는 거죠. 네. 아까 이게 자 보세요. 만약에 웹서버래요. 웹서버. 근데 웹서버도 자기가 뭔가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어딘가에 요청해서 다운로드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뭐 뭔가 업데이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기 입장에서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서버이지만 자기도 뭔가 필요한 것들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고 뭐 업데이트하고 할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자기는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지. 어. 아니, 비유하자면 제가 여기서 강사지, 저기 요리학원 가면은 강사예요. 저도 훈련생이에요. 저도 요리학원 가면은 훈련생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응? 응.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서버라고 해서 항상 자기는 서버로만 동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필요한 거를 요청해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고 서버가 될 수도 있고. 어. 근데 요거를 제가 이제 예제 1번과 2번은 이걸 분리해서 했으니까 확실하게 1번 예제는 클라이언트고 2번 예제는 서버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많이 섞어서 나온다면 때로는 클라이언트, 때로는 서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요, 윈도우 CMD 창에서는 화면 정리하려면 CLS,
CLS하고 엔터. CLS. 그 화면 정리되죠. 네. 자, 이렇게 화면 정리해 놓으시고, 내 스테이트 마이너스 n까지만 해 놓으시고요. 엔터 하지 말고, 입력만 해 놓으시고, 자, 브라우저 하나 띄운 다음에, 뭐 네이버 접속하고 엔터 해보세요, 바로. 뭐 네이버든 뭐든 하여튼 접속하고 바로 엔터. 그러면은 아마 밑에 있는 게 방금 엔터 입력해서 네이버 접속한 거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 뭐 IP를 조회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스타블리시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대부분 목적지 포트 번호가 몇 번으로 나오고 계세요? 다 443으로 나오지 않나요? HTTPS. 출발지 포트 번호 6만 번대. 목적지 포트 443. 요것만 보면은 클라이언트 맞지? 10.27은. 얘네들이 서버가 되는 거고. HTTP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상태 이스타블리시드. 연결됐다는 얘기죠. 상태가 싱크 센트로 나오면 연결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동작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전화기에다 전화 버튼 눌러서 전화하듯이. 네, 그런 단계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 나중에 진도 나갈 때 볼게요. 아마 내일 할 것 같아요. 자, 이 네스테이트 명령어는 리눅스도 똑같습니다. 리눅스에서도 코드로 써요. 네스테이트.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포트 번호를 알아봤는데, 자, 그럼 제가 포트 번호 잠깐 정리 좀 다시. 자, HTTP 80이고요. HTTPS라고 하는 SSL 443, 그다음에 텔넷 23, SSH 22, 그다음에 뭐 있냐? SMTP 25, 팝3 110, FTP 21, FTP 데이터 20, 네, 한 요 정도만 적어 놓을게요. 자, 그리고 DNS,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DNS 53, 그다음에 보트 PS, 보트 PS, DHCP 서버라고 하는 녀석 67, 네, 보트 PC, DHCP, 클라이언트 68, 그다음에 뭐 TFTP 69번, SNMP 161번, 뭐 시스로그 100, 514번? 맞죠? 네. 그다음에 NTP 123번. 이렇게 예약이 돼 있는데, 자, 만약에 이게 왜 안 사라지니, 이 메뉴. 자,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서버가 이렇게 있답니다. 자, 그럼 클라이언트가 출발지 포트 번호 5만 1번, 자, 목적지 포트 번호를 53번으로 해서 서버한테 요청을 보내겠대요. 그러면은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어떤 서비스 요청하는 거죠? 그렇죠. DNS 요청을 하는 거죠. 어. 자, 그 요청을 내보내기 전에 클라이언트에 5만 1번 포트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5만 1번 포트가 소켓이 하나 생성이 돼요. 바인드가 되고. 그러니까 포트 하나가 열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청을 보내요. 자, 그 서버는 만약에 자기가 DNS 서버가 맞대요. 자, 그럼 이 요청을 받으면 떤 요청을 하는지 알게 되죠? 목적지 포트 번호 53번이니까 DNS 요청을 한지 알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서버는 출발지 포트 번호를 53번으로 하고 네, 목적지 포트 번호를 5만 1번으로 해서 네, 응답을 보내요. 응답. 그 응답을 보내면 클라이언트가 이걸 받았어요. 그 목적지 포트 번호가 5만 1번이니까 아까 요청을 내보냈을 때 열어놨던 5만 1번 포트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치? 자, 여러분들 식당에 들어갔어요. 식당에 들어가서 5만 1번 테이블에 앉았어. 자, 메뉴판을 열어봤어요. 메뉴판.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53번이래요.
그러면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53번 요청. 그럼 주방에서 메뉴를 받아서 음식 만든 다음에 5만 1번 테이블로 보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메뉴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어? 메뉴판. 자, 이번에는 클라이언트가 출발지 포트 번호 5만 3번. 자, 목적지 포트를 80번으로 해서 요청을 보내겠대요. 그러면 클라이언트의 5만 3번 포트가 열리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요청을 보냅니다. 이거 무슨 요청이죠? 목적지 포트 번호가 80이니까 무슨 요청이에요? HTTP 요청. 그럼 우리도 알고 있는데 서버도 알지 않을까? 이 요청 받으면? 목적지 포트 번호가 80으로 적혀 있으니까. 자, 그럼 얘가 웹서버가 맞대요. 그럼 웹서버가 맞다면 관련된 데이터 만들어서 응답 주겠죠? 자, 출발지 포트 번호 몇 번? 몇 번으로 보내야 돼? 80으로 보내야지. 네. 아니, 짜장면 시켰는데 탕수육이 나와. 아, 그럼 좋잖아. 짜장면 시켰는데 짬뽕이 나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80번을 요청했으니까 80번을 응답을 줘야죠. 그러니까 출발지 포트 번호 80번. 자, 목적지 포트 번호 몇 번? 5만? 그치, 3번을 응답을 보내야지. 그럼 이걸 받으면 자기 몇 번 포트로? 네, 5만 3번 포트로 이걸 받게 되는 거죠. 아까 5만 1번 포트로는 뭘 받았어? DNS를 받은 거죠. 응답.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메뉴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참 쉬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일부러 메뉴판 형식으로 적어 놓은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식당에 들어갔을 때 그 여러분이 앉아 계신 테이블 넘버. 그다음에 서버는 주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요게 메뉴 요청하는 거고. 만들어서 주는 거고. 자, 근데 이 포트 번호만 갖고는 이 요청 응답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만 갖고는 안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뭐 족발집에 전화해가지고 여기 503호인데 대짜 하나 보내주세요. 이러면 이게 배송이 될까? 어디 503호인지 모르잖아요. 5층이면 503호 다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 포트 번호만 갖고는 이 제대로 된 요청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전송이 안 된다는 얘기지. 예. 그래서 더 뭐가 필요하냐면은 IP 주소라고 하는 거랑 맥 어드레스라고 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 포트 번호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요청하고 나중에 받아서 실행하는 용도고, 그 다음에 서버 입장에서는 요청을 받았을 때 서비스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번호다, 주소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어디에만 있다고요? TCP랑 UDP 헤더 안에만 들어가 있는 주소입니다. TCP랑 UDP 헤더. 네, 잠깐 쉬었다가 다음 내용 이어서 봐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P 주소라고 하는 걸 알아볼 건데, 자, IP 주소는 그 IP 헤더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와이어샤크에서 보시면은 여기 IP 클릭하고요. 자, 일단 IP 헤더는 20바이트인데, 자, 열어서 보시면은, 자, 여기 출발지 IP 주소, 그다음 목적지 IP 주소,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자, 각각 몇 바이트라고 나와 있나요? 4바이트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4바이트. 여기 클릭하면 나와 있잖아요. 4바이트라고. 그러니까 4바이트니까 몇 비트예요? 곱하기 8 하시면 32비트가 되겠죠? 32비트. 그래서 주소 크기는 32비트고 10진수로 표기하면은 2의 32승계. 그래서 42억 9,496만 7,296개가 되더라. 참고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IP는요. 그 IP 버전 4예요. IP는 버전이 두 개가 있어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게 IP 버전 4랑 IP 버전 6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큰 차이점은 IP 버전 4는 32비트고요. IP 버전 6는 주소가 128비트짜리입니다.
128비트짜리. 그러니까 IP 버전 6는 10진수로 표기하면은 2에 몇 승계? 2에 128승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소가 어때요? 엄청 많이 있어요. 계산기로 두들기면은 이거 이과용으로 공학용으로 바꾸신 다음에 2에 어디 있어? 2에 128승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혹시 뭐라고 읽을지 여러분들 그 숫자 단위 어디까지 알고 계시죠? 저도 해까지는 알지 않냐? 네, 그쵸. 네. 그다음부터는 잘 모르죠. 네. 네, 그래서 네이버에 가면은 저희 같은 사람 많아요. 보면은 그 해까지는 다 아시는데 해 다음에 잘해요. 자. 그다음에 양. 그다음에 구. 그다음에 간 나오죠. 간. 네, 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숫자가 340 간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340 간에 뭐 몇 구에 몇 양에 몇 자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2에 128승계면은. 그래서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다들 무한대 주소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해요. 그냥 무한대 주소. 근데 IP 버전 4는 42억 개밖에 안 돼요. 대략 43억 개 정도. 그래서 IP 버전 4는 2012년도 2월 달에 예, 전 세계적으로 고갈됐습니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더 이상 할당할 수 있는 IP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IP 버전 4는 고갈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당연히 IP 버전 4 말고 뭐 사용해야 돼요, 원래? IP 버전 6를 원래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은 버전 6 사용한 지 꽤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아 국가 중에 특히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버전 6를 대놓고 쓰는 환경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ISP 업체가 버전 6 망을 아직 구축을 안 하고 있어요. 사업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놨는데 그냥 미루고 있어요, 계속. 미루는 이유는 단순하죠. 어, 정부 예산 받아서 사업하려고. 근데 이게 뭐 저거 뭐야. ISP 업체가 국가 사업은 아니잖아요. 민간 기업인데. 근데 예전처럼 이제 정부 예산 받아서 이참에 장비도 한번 교체하면서 아, 그렇게 하려고 이제 계속 미루고 있는 건데 안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근데 저희가 일단 다루는 주소는 IP 버전 4입니다. IP 버전 4고요. 일단 주소는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IP 주소는 저희 별도로 나중에 챕터가 있으니까 그때 자세하게 일단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 IP 주소는 용도가 이거거든요. 로컬 환경에서 리모트 환경으로 데이터 전송 담당. 이거 하려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주소예요. 같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데이터 전송할 때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른 네트워크로 데이터 전송할 때 필요하거든요. 얘가. 그리고 특징은 변경이 가능한 논리적인 주소랍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 주소고 또 설정해서 사용하는 주소예요. 그러니까 IP 주소는 직접 저희가 설계하고 설정해서 사용하는 주소다. 변경이 가능한 논리적인 주소다. 그러니까 장치에 정해져 있다는 게 안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안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면요. 전화번호 처음부터 있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없지. 통신사 가입해야지 전화번호 받는 거 아닌가? 그치? 그러니까 그 전화번호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회 사이트 구글에서 검색해 보실래요? 자, 한글로 그냥 후이즈 검색이라고 검색을 하세요. 그냥
자, 후이지 검색이라고 검색하시면 맨 위에 키사 후이지 검색. 네, 여기다 이제 IP를 검색하면은 이 어디 나라 IP인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61점, 42점, 100.1. 자, 61점, 42점, 100.1 검색하시면 네, 검색된 내용이 나오시죠? 다? 예. 자,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이 IP를 LG U 플러스 그 회사에서 쓰고 있다는 게 아니라 LG U 플러스라고 하는 ISP 업체 기관이 저 IP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보유한 IP를 어떤 사용자들한테 이제 할당을 했겠지. 예.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IP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 정보는 그 ISP 업체 기관명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사용자는 나온다, 안 나온다? 실제 사용자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가끔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다른 IP도 확인해 볼까요? 121점, 160점, 1.1. 자, 이 IP는 보니까 어디 IP랍니까? 주식회사 KT. 그러니까 KT라고 하는 ISP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IP 대역 중에 하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IP를 어딘가에 이제 할당을 해줬겠죠. 자, 이번에는 21점, 241점, 228.1번. 자, 얘도 보니까 주식회사 하이라인 다넷이라고 하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IP고 이 IP를 어딘가에다 할당을 해줬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IP를 검색하면 어디까지밖에 안 나온다? 자, IP를 보유하고 있는 ISP 업체나 기관명, 거기까지밖에 안 나오지. 실제 홍길동, 어? 뭐 어디 어디 카페, 막 런 사용자들은 그 검색은 안 돼야 아시겠지. 다른 나라 IP 한번 검색해 볼까요? 자, 198.133점, 219.1번. 자, 검색해서 보니까 그 위에 빨간색으로 뭔가가 나오는데요. 읽어보니까 우리나라 IP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저것은? 우리나라 IP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음? 해외 IP다는 얘기죠. 해외 IP. 자, 얘도 이제 검색해서 보면은 일단 어디 나라 IP인 것 같아요? US, 미국 IP죠. 그 다음에 기관 보니까 어디가 보유하고 있대? 시스코 시스템즈가 보유하고 있대요. 이 IP는. 다른 나라 또 IP 확인해 볼까요? 네, 52점, 79점, 197점, 네, 98번? 맞네. 자, 얘도 이제 해외 IP인 것 같아요. 해외 IP. 자, 보니까, 국적 보면은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US, 미국 IP고요. 자, 어디죠? 아마존이 갖고 있는 IP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IP를 검색하면은 적어도 어디까지 알 수 있다? 국가, 그다음에 기관, 거기까지는 알 수가 있다. 근데 실제 사용자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아시겠죠?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후이지 주요 서비스를 여시면 IP 주소 추적에 관한 오해라고 있어요. 뭐 오해를 많이 하는지 하여튼 한번 봐볼까? 뭘 오해하는지. 요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IP 주소 추적 자료는 통신 자료 및 통신 사실 확인 자료로 아래에 관련된 법률 등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수사기관 등이 ISP 업체에 요청한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말 되게 어렵네. 씨. 실제 사용자를 찾으려면은 어디를 통해서 찾으라는 얘기예요? 네, 수사기관, 경찰서 가시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경찰서 가서 사이버 수사대 쪽에 가시면 고소장 있어요. 거기다 이제 작성하시면 돼요. 사유랑.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나 악성 댓글에 시달려. 아니면 우리 회사 침해 사고 당한 것 같아. 근데 출발지 IP 또는 댓글 단 IP를 보니까 이거야. 그거 조회해달라. 그러면 ISP 업체 쪽으로 공문 날려서 네, 조회를 해줘요. 그런 것들은. 근데 이런 검색 사이트 통해서 나오는 거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법은 저렇게 된대요. 제 83조, 제 13조 참고 참고할 필요는 없죠. 야, 이거 만약에 조회했을 때 나오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그치? 댓글로 싸우다가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 게임에서 채팅하다가 싸우다가 찾아갈 거 아니에요? 재밌는 세상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가까지는 알 수가 있더라. 기관이란. 그냥 이 조회 사이트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해보세요. 뭐 지도까지 나오는 사이트인데, 근데 그 지도에 나오는 게 그 실제 사용자가 나오는 건 아니겠죠. 아니, 저는 안 들어가는 게, 영상만 안 찍으면 들어갈 텐데, 이 개인 광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남사스러운 광고들 가 나와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쉬는 시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그다음 이제 맥 어드레스. 아, 그래서 IP는요, 이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로컬 환경에서 리모트 환경으로 데이터 전송 담당. 자, 그다음 맥 어드레스. 맥 어드레스는 이던의 헤더 안에 들어가 있다 합니다. 그 한번 열어보세요. 이던의 헤더 열면은 자, 목적지 맥 어드레스, 그다음에 출발지 맥 어드레스. 자, 각각 몇 바이트라고 적혀 있어요? 6바이트, 그죠? 6바이트. 여기 적혀 있잖아. 6바이트, 6바이트. 그럼 곱하기 8 하면은 몇 비트? 40? 8비트고, 2에 48승계. 뭐 정확하게 몇 개가 있다 얘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48비트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맥어드레스 용도는 결국에 이더넷 프로토콜의 용도랑 똑같은 건데, IP도 마찬가지거든요. IP 주소도 IP 프로토콜의 용도랑 똑같은 건데, 자, 맥어드레스는요, 이더넷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그 로컬 환경에서 데이터 전송할 때 쓴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더넷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내부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전송할 때 쓰는 주소다라는 얘기예요. 맥 어드레스. IP는 뭐라고요? 다른 네트워크로 데이터 전송할 때 쓰는 거라면 맥 어드레스는 이더넷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내부에서 데이터 전송할 때 쓰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48비트이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 그 포트 번호랑 IP 주소 같은 경우에는 몇 진수로 지금 표기가 되는 것 같아요? 10진수. 음? 이거 다 10진수입니다. IP랑 포트 번호는. 근데 맥 어드레스는 이게 아무래도 48비트이다 보니까 10진수로 표기하면 좀 너무 길어지니까요. 16진수로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16진수. 그래서 16진수로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얘네들을 10진수라고 하죠. 왜 10진수라고 하지? 숫자가 10개니까 10진수라고 하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0이라고 하지 않나요? 근데 저희는 10이라고 하죠. 10. 네, 11, 12, 13, 14, 15, 16, 17, 18, 19.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잖아요. 그죠? 네. 그럼 16진수는 숫자가 몇 개가 있는 거냐면은 1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16진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은 A가 됩니다. A.
소문자, 대문자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죠. 어차피 숫자잖아요, 숫자. 그러니까 소문자로 표기를 하든 대문자로 표기하든 어차피 숫자예요. 자, 그래서 F가 마지막 숫자입니다. 16진수는. 그러니까 F 다음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표기할까요? 10이 되겠죠? 예, 그냥 편안하게 10, 그다음에 11, 12, 13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6진수. 8진수는 왜 8진수라고 합니까? 숫자가 8개밖에 없으니까 8진수 8개. 그러면은 7 다음에 뭐가 될까요? 8진수에서는 10이 되겠죠. 10, 11, 12 이거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럼 이 17 다음에 뭐가 될까요? 이용, 이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 저런 거 왜 하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제가 아까 오늘 수업 처음 시작했을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한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 했었잖아요. 그치? 네, 그러니까 다 하는 건데. 자, 이진수는 숫자가 몇 개가 있는 거죠? 두 개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요? 0하고 1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그다음 숫자가 뭡니까? 얘는 10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11, 그다음 100. 맞, 맞죠?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모르겠다? 그러면은 윈도우 계산기 프로그래머 용으로 바꾼 다음에요. 여기 요게 헥사 16진수, 10진수, 8진수, 2진수 다 있죠? 그냥 10진수에다가 뭘 넣어볼까? 16을 넣어볼까? 16? 자, 16 넣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6진수로는 10, 그다음에 8진수로 20, 그다음에 2진수로는 10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치? 그러니까 계산기도 있으니까 계산기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어, 네트워크 하실 때는요, 10진수랑 2진수랑 좀 친해져야 돼요. 네트워크 쪽에서는 10진수랑 2진수. 그 다음에 리눅스 하실 때는 가끔 8진수가 좀 필요합니다. 8진수. 그러니까 리눅스에서는 8진수가 좀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보안까지 생각하면 보안은 다 아셔야죠. 그렇죠. 다 볼 줄 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미리 좀 알려드리면은 만약에 숫자를 표기할 때 16진수는 0x 다음에 표기를 해요. 이렇게 0x.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게 몇 진수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10진수가 될 수도 있고 16진수가 될 수도 있고 8진수가 될 수도 있고 2진수가 될 수도 있는 숫자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16진수야. 그럼 0x. 어? 만약에 8진수야. 그러면은 이렇게 표기한단 말이야. 0, 5. 5. 만약 이진수야. 그러면은 0b. 이런 식으로 표기한단 말이에요. 헥사. 그러니까 쟤네 각각의 진수 그 앞자 딴 거죠. 10진수는 이런 거 표기 안 하면 10진수죠. 뭐. 자, 그래서 맥 어드레스는 이게 48비트이다 보니까 길어서 16진수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이거 다 숫자예요, 숫자. 자, 맥 어드레스 특징은요. 어, 변경이 불가능한 물리적인 주소랍니다. 즉 무슨 얘기냐? 장치에 다 정해져서 나와요. 그러니까 장치에 다 설정이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미리. 그래서 구조가 여기 앞에서부터 24비트까지를 OUI 24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랜카드 또는 이더넷 장치 업체가 이 IEEE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이게 국제 전자 전기 기술협회거든요. 그래서 IEEE라고 하는 기관으로부터 인대받은 주소입니다. 앞에서부터 24비트까지는. 그 다음에 뒤에 24비트는 얘네들이 만든 주소예요. 음. 그래서 조회 사이트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면은 뭐 여기 한번 가보실래요?
아, 구글에다가 그냥 검색해도 나올걸? 아, 구글에다가 맥주소 검색이라고 하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아무 데나 들어가도 되긴 해요. 근데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만약에 한다면, 저게 뭐냐? 소문자 L입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맥 어드레스, 여기 로커 얘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다가 맥 어드레스, 한번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넣어보시는데, 다 넣을 필요도 없고, 여기까지만 넣어도 돼요. 그 앞에서부터 오유와 입사까지만 넣으셔도 되거든요. 자, 확인하니까 이 맥 어드레스는 어디 제조사랍니까? 벤더가? 리얼텍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유 아시겠죠? 아, 리얼텍이라고 하는 대만 회사가,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얘네한테 이 주소를 임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하면은 어디 건지 다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른 것도 검색해 보실래요? 0000C? 자, 05개 C 룩업 하면은 디 거라고 나와요, 벤더. 시스코 시스템즈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CMD 창 아직 갖고 계세요? 혹시 CMD 창 닫았으면 다시 윈도우 키는 알파벳 R, CMD 하고 엔터, IP config 한칸 띄고 슬래시 올. 자, IP config 한칸 띄고 슬래시 올 하고 엔터. 여셨나요? IP config 한칸 띄고 슬래시 올. 자, 위로 올리시다 보면은 위로 쭉 올리시면은 아마 대부분 다 리얼텍이라고 나오실 건데 음, 다 리얼텍이시죠? 네. 자, 요거 맥 어드레스 있지? 요거를 드래그 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하면 자동 복사 됩니다. 만약에 드래그 안 되면 마우스 우클릭해서 이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구나.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표시인가라고 있어요. 그래서 표시를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되고 바로 마우스 우클릭하면 자동 복사 돼요. 자, 그럼 여기다 붙여넣기 합니다. 검색. 자, 검색해서 보니까 저는 MSI라고 나오거든요. 마이크로 스타 인텔. 그런데 MSI라고 이런 거 본 적 없으신가요? 뭐 게임용 노트북, 뭐 노트북 뭐 이런 거 봤나? 그러니까 MSI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그 메인보드 회사예요. 메인보드, PC 보드. 지금 윈도우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 리얼텍이라 나와 있지 않니? 근데 여기 검색했을 때는 MSI라고 나오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MSI라고 하는 저 메인보드 회사에서 그 네트워크 장치 셋을, 그러니까 네트워크 장치 칩을 리얼텍 걸 사용하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아서스라고 나오지 않아? 그치? 아, 아서스가 아닌가? AS 락이라고 나오나? 네, 그쵸. 에지락이라고 나오지 않으세요? 네. 왜 내 PC만 MSI에요? 여러분 PC들은 아마 AS 락이라고 나올 건데. 그러니까 여기도 메인보드 회사예요. 근데 여기 메인보드 회사가 리얼텍 장치, 그러니까 리얼텍 네트워크 칩을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넣어볼래요? VM웨어. 검색하면 VM웨어로 바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VM웨어. 그래서 VM웨어가 예약한 주소.
그래서 맥 어드레스를 조회하면은 어디 제조사, 어디 네트워크 장치 이런 거 알 수가 있고 또 IP를 조회하면은 어디까지 알 수 있다? 적어도 국가까지는 알 수 있다. 그죠?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공격당했대요. 침해 사고. 그럼 출발자 IP 로그에 그 출발자 IP가 로그에 남아 그 로그에 저장이 될 거란 말이에요. 로그. 근데 그 출발자 IP를 검색해서 중국이네. 그러면 무조건 중국이 공격한 걸 거 아닐까? 네, 무조건 중국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 IP가 중국 IP라고 나와도. 왜냐하면 공격자들은 그 출발자 IP를 어떻게 변조한단 말이에요. 변조.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공격을 진행하는데 마치 중국에서 공격한 것처럼, 북한에서 공격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격 당했을 때 그 출발자 IP를 너무 맹신하지 말라는 얘기야. 네? 자, 그래서 일단 맥 어드레스는 변경이 불가능한 물리적인 주소, 다 장치에 다 설정이 돼서 나온 주소고요. 음, 스마트폰으로 비유하자면 요게 스마트폰 시리얼 번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그죠? 아, 시리얼 번호는 장치마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IP는 그 휴대폰 번호 생각하시면 되겠죠? 통신사 가입해야지만 받아서 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시스템 주소 관련 예제라고 해서 방금 여러분들 그 IP 컨피그 슬래시 올 하셨잖아요. 윈도우에서는 IP 컨피그 슬래시 올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네트워크 장치에 설정된 또는 설정되어 있는 이런 각종 주소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예제 한번 보시면은 자, 현재 PC는 수동 IP 주소 설정 방식인가 아니면 DHCP 서비스 방식인가 라고 물어보는데 자, DHCP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문제는 풀 수 있을걸요? 네, 뭐죠? 수동 IP 설정입니까? DHCP 서비스 방식입니까? DHCP 서비스 방식이죠. 왜 여기에 예라고 나와 있잖아요. 얘가 예의가 바르네요. 존댓말로 예 이렇게 나오고 영어로 나오면 뭐라고 나올 거야 아마도? yes로 나오겠죠? yes. 자, 그러니까 DHCP가 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풀리네. 그러니까 PC IP 주소와 서드 마스크는 어떻게 되는가? 서드 마스크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그냥 나와 있는 대로 그냥 보면 되지 않나요? 네, 그왜 PC IP 주소 이게 서드 마스크. 자, 그다음 게이트웨이가 뭔지 모르겠지만 게이트웨이 IP 주소는 뭐냐? 이거 아닌가요? 그다음 맥 주소는 어떻게 되나요? DNS 서버 주소 어떻게 되니? 여기 나와 있지. 두 개가 있네요. DNS 서버 IP 주소는. 자, 그다음 맥 어드레스 어떻게 되냐고 물어봅니다. 이거예요. 물리적인 주소. 이게 맥 어드레스. 맥 주소를 검색해서 어디 회사 제품인지 파악한다. 뭐 하라고 했으니까 하면 되지. 뭐야? 그새 없었네. 아, 여기 갈게. 괜히 이상한 데 사이트 가면은 또 이게 또 광고들이 나와가지고. 자, 여기에다가 요걸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MSI라고 나오죠? 이거 내 PC 아니야? 그러네. 네, 그쵸? 제가 강사 PC에서 한 거네. 그래서 MSI인데 리얼텍.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라고요? 아, 여기가 메인보드 회사인데 거기서 리얼텍 네트워크 칩을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좀 하다 말았는데 여러분들 이거 지금 맥어드레스 있잖아. 옆에 분하고 비교해 보실래요? 리얼텍. VM웨어 말고요. 리얼텍 있죠. 리얼텍으로 나오는 거. 옆에 분 거랑 비교하면은 이 앞에 5와 24 동일하지 않습니까? 옆에 분이 안 보여주면은 뒤에 분이랑 같지 않나요? 이거 리얼텍으로 보세요. 리얼텍. VM웨어 말고
리얼텍의 앞에 OUI 24비트, 여기 앞에만 보라고, 24비트. 똑같을 텐데, 네, 그 똑같다는 얘기는 뭐죠? 같은 회사니까. 같은 제조사 거 쓰니까. 근데 같은 제조사인데 다르게 나오는 경우는 뭐냐면은 제작 연도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니, 뒤에 24비트는 같으면 안 되지. 이거는 이제 다를 거고. 앞에 24비트는 거의 아마 똑같을 겁니다. 혹시 다른 분 계세요? 다른 분은 아마 음, 제조사가 다르거나 아니면은 제조사는 같은데 제작 연도가 다르거나 그럴 거예요. 저랑은 다르죠. 저랑은 제조사가 다르잖아. 리얼텍은 똑같지만 저는 MSI잖아, 메인보드가. 그다음에 질문이 하나 더 남은 것 같은데. 자, 요거. 자, PC를 구분할 때 또는 시스템 호스트를 구분할 때 IP 주소와 맥 주소 중에 네, 어떤 주소가 더 정확한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네, 어떤 게 더 정확할까요? 맥 어드레스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왜냐면 IP는 설정해서 쓰는 주소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 IP가 10.27인데 내일 와서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변경되는 주소란 말이야, IP 주소는. 근데 맥 어드레스는 변경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정해진 거란 말이야, 아시겠지?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주민번호 생각하시면 돼. 주민번호. 주민번호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꾸죠. 근데 이름은 어때요? 이름은 개명 신청하면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IP는 우리 이름, 응? 그다음에 맥 어드레스는 우리 주민번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맥 어드레스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위에다가 더 쓰기 하는 거지 실제 얘는 바꿀 수가 없어. 아시겠죠? 그럼 맥 어드레스 바꾸려면 어떻게 하느냐? 랜카드를 바꿔야지. 뭐. 다른 장치로. 네, 잠깐 쉬었다가 그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예제, 주소 사용한 예제를 좀 볼 건데, 이거 이제 없애버리고. 자, 먼저 그림 가지고 간단한 예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서 B로 만약에 데이터 그 요청을 보내겠대요. A에서 B로. 그 A에서 B면은 뭐 이렇게 요청 보내고, 이렇게 이제 응답이 올 건데, 이게 같은 네트워크입니까? 다른 네트워크입니까? A랑 B랑?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거죠? 아니, 그 스위치를 통해서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예, 그냥 같은 네트워크 통신인데, 자, 이때 각각의 이제 주소들이 어떻게 설정돼서 그 전송이 되는지, 요거를 좀 알아볼 건데요. 자, 이때 출발지 IP는 누구 걸로 설정이 될까? A. 왜냐면 이 IP를 A가 인캐슐레이션 하지 않을까요? 그다음 목적지 IP는 B가 됩니다. 왜냐면 B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다음에 이더넷. 자, 출발지 맥 어드레스 누구 걸로 설정될까? 이것도 A가 되겠죠. 왜냐면 이더넷을 A가 인캐슐레이션 할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출발지는 해당 프로토콜을 인캐슐레이션 하는 그 시스템이 무조건 출발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지 맥 어드레스, 얘도 어디가 될까요? B가 됩니다. 자, 그럼 이더넷까지 인캐슐레이션이 완료가 되면은 이게 데이터가 나가요. PC에서. 자, 그럼 이게 스위치거든요. 네, 스위치. 그 스위치라고 하는 장비인데, 자, 스위치는 데이터를 전송할 때 여기 이더넷 헤더까지만 봅니다. 물론 IP 헤더까지 또는 TCP 헤더까지 보는 스위치도 있긴 한데, 지금 저희가 진도상 내용 나갈 때는 스위치는 이더넷 헤더까지만 보는 네트워크 장비예요. 그래서 이더넷 헤더의 목적지 맥 어드레스를 확인하거든요. 그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비면은 이 데이터를 이쪽으로 이제 내보내게 돼요.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스위치입니다. 그 스위치가 이걸 받으면 얘도 이더넷 헤더만 본단 말이에요. 그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비니까 이 데이터를 일로 내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스위치도 일단 스위치니까 이더네이터의 목적지 맥 어드레스를 확인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지금 보내게 돼요. 자, 그럼 A에서 B까지 데이터를 보낼 때, 전송할 때, IP는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IP는 하는 게 없어요. 왜? 중간에 스위치들이 이더네 헤더만 보고 데이터를 보내잖아요. 자, 그럼 B가 이걸 이제 받았습니다. 자, 그럼 B가 받으면 얘도 어디 헤더부터 보게 되죠? 순서가? 이던 헤더부터 보겠죠. 그 이던 헤더의 목적지를 보니까 목적지 맥 어드레스를 보니까 자기랑 통계 맞잖아요.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디캐슐레이션 하겠죠. 네, 디캐슐레이션. 자, 그럼 이더넷이 디캐슐레이션 되면은 BPC가 IP 헤더를 보게 되네요. 그럼 목적지 IP를 보니까 자기한 통계 맞죠. 그러니까 IP도 어떻게? 디캐슐레이션을 하게 되는 거지. 자, 디캐슐레이션에서 보니까 출발지 포트가 501번, 자, 목적지 포트 번호가 80번이라고 적혀 있는 TCP 헤더가 보인대요. 그러면은 어떤 요청을 받은 거죠? 그렇죠. HTTP 요청을 받은 거죠. 그럼 얘가 만약에 웹서버라면 이제 응답을 주지 않을까? 그 응답 줄 때 출발지 포트 번호는 몇 번? 80번. 그다음에 목적지 포트 번호 몇 번? 5만 1번 이렇게 응답을 보내지 않을까요? 예. 이거는 좀 생략할게요. 자리 차지하니까요. 자, 그러면 출발지 IP는 누구 걸로 설정될까요? 그치, B. 그다음에 목적지 IP A가 됩니다. 그다음에 출발지 맥 어드레스 B. 그다음에 목적지 맥 어드레스 A가 돼요. 자, 그러면 이더넷까지 인캐슐레이션 완료가 되면은 BPC는 데이터 이제 보내요. 자, 그러면 스위치가 받아서 이더넷 헤더에 목적지 맥 어드레스를 보고 데이터 보내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더넷 헤더의 목적지 맥 어드레스 확인해서 보내고 얘도 이렇게 보내게 되고 그럼 이제 APC가 받으면 이더넷의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A니까 자기형 통계 맞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고? 디캐슐레이션. 그다음에 APC가 이제 IP 헤더를 보게 되죠? 그럼 목적지 IP가 A니까 어때요? 자기한 통계 맞죠? 네, 그 IP 헤더 디캐슐레이션. 그리고 이제 확인해 보니까 TCP 헤더가 보이는데 출발지 포트가 80번이고 목적지 포트가 5만 1번이래요. 그러면 자기 5만 1번 포트로 요거를 받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시 보시면요. 아까 A에서 B로 요청이 가고 지금 B에서 A로 이렇게 응답이 왔는데 이때 IP 헤더는 하는 게 있다 없다 IP는 하는 게 없다는 얘기야. 왜냐면 다 이더넷 가지고 통신을 하게 되니까. 이더넷 가지고. 그러니까 내부 네트워크에서 그러니까 이더넷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내부 네트워크에서 통신할 때는 이더넷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원래 예전에 이더넷밖에 없었어요. 이더넷밖에. 자, 근데 이번에는 A에서 G로 데이터를 좀 이렇게 데이터 요청을 보내겠대. 자, 그럼 출발지 IP. 아, 일단 A에서 G로 데이터를 보내겠대. G 여기 있거든요. 그럼 A랑 같은 네트워크입니까? 다른 네트워크입니까? 그림만 봐도. 다른 네트워크 아닌가요? 중간에 라우터도 있지, 웬도 있지, 막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G는 A랑 다른 네트워크예요. 자, 이때 출발지 IP는 어떻게 될까? A, 그다음에 목적지 IP, G, 그다음에 출발지 맥 어드레스 A가 되겠죠. 자, 이제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어디가 될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G로 될까 안 될까요? G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G가 되면은 이 GPC는 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네트워크상에. 어? 근데 G는 지금 어디 있어? 다른 네트워크에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 이더넷은 어디서만 쓰는 겁니까? 여기 안에서만 데이터 전송할 때 쓰는 녀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G로 세팅이 된다면 GPC는 여기 안에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어디로 설정이 되느냐? 자, APC는 다른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여기를 통해서 나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점을 뭐라고 하냐면은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게이트웨이. 게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지나는 지점을 게이트라고 한단 말이에요. 게이트. 그래서 우리 공항에도 있지 않나요? 공항에서도 몇 번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게이트웨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APC는
여기 게이트웨이까지 같은 네트워크야, 다른 네트워크야? 아, 여기까지는 같은 네트워크잖아. 연결돼 있잖아, 스위치로. 예. 그래서 목적지 맥 어드레스를 게이트웨이 C로 설정하게 돼요. 응? C. 자, 그럼 이제 A가 데이터 보냅니다. 자, 그럼 목적지 맥 어드레스, 스위치니까 이더는 헤더만 본다고 했었죠? 그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C예요. 그러면 데이터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위치도 이더헤더의 목적지 맥 어드레스 C를 보고 이제 이렇게 보내게 돼요. 그럼 이걸 이제 라우터가 이걸 받겠죠? 여기 포트로. 그럼 받으면은 이더넷의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C잖아요. 그럼 자기 전통에 맞아 안 맞아요? 자기 전통에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자기 전통에 맞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한다? 디캐슐레이션 하겠지. 근데 이제 IP 헤더를 보여 라우터를 IP 헤더를 봐요. 근데 IP 헤더의 목적지 주소가 G거든요. 그럼 자기 전통에 맞아 안 맞아? 자기 전통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IP는 이거 건들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IP는 건들면 안 되고, 이제 이 데이터를 이쪽으로 이제 내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포트로 내보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뭐 네트워크 웬인데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한대요? HDLC. 그러면은 여기 자리에 HDLC가 이렇게 인캡슐레이션 돼요. 그럼 이 HDLC는 뭐 어떤 용도로 쓰는 거냐? 여기까지만 갈 때 쓰는 프로토콜이에요. 마치 이더넷 가지고 여기까지 왔듯이 HDLC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만. 그러면 출발지 주소는 누구께 될까? D가 되지. 아, 여기로 나갈 때니까 여기로 나갈 때 인캐슐레이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C가 아니라 D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목적지 주소는 뭐가 될까요? E가 되겠죠. E. 아 근데 제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HDLC 출발지 목적지 주소를 적고 있는데 원래 얘는 출발지 목적지 주소가 없는 프로토콜이에요. 네,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데이터 내보냅니다. 그러면 이 옆에 두 번째 라우터가 받았어요. 자, 받으면은 얘도 HDC의 목적지 주소를 확인합니다. 그럼 자기 한 통계 맞아요, 안 맞아? 자기 한 통계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HDC 어떻게 할까요? 디캐슐레이션. 그럼 이제 IP를 봅니다. 자, 목적지 IP가 G거든요. 그럼 자기 한 통계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 한 통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IP는 건들면 안 되죠. 자, 그럼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이제 이쪽 포트로 내보내게 되어 있어요. 아, 물론 이런 구성이 다 되어 있어야 되겠죠. 설정에서. 자, 여기는 네트워크 렐인데 사용하는 프로토콜 이더넷이랍니다. 그러면 여기 포트로 나갈 때 다시 뭐가 인캐슐레이션 돼야 되죠? 이더넷이 인캐슐레이션 되면서 출발지 맥 어드레스는 뭐가 될까요? 그쵸, F. 그다음 목적지 맥 어드레스는 G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데이터 이제 내보내고, 자, 스위치가 받으면, 자,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G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내보내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럼 GPC가 받았어요. 그럼 이더넷의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줍니다. 자기 한 통에 왔기 때문에 디캐슐레이션. 그다음 이제 IP 헤더 보겠죠? 그러면 IP 헤더 보니까 자기 한 통에 맞잖아. 그러니까 IP도 어떻게? 네, 디캐슐레이션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은 G는 데이터 잘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자, 이때 A에서 G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IP가 없으면 이거 돼야 안 돼요? IP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지 않나? 네. 그러니까 IP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내부 통신이 아니라 외부 다른 네트워크 데이터 전송할 때 쓰는 게 IP라고. 이더넷은 다른 네트워크가 아니라 그냥 이더넷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내부 네트워크에서 쓰는 프로토콜이라고. 누가 먼저 나왔을까? 이더넷이 먼저 나왔겠죠? 근데 이더넷이 먼저 나왔는데 쓰다 보니까 다른 네트워크 데이터 전송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뭘 만들었어요? IP를 만든 거죠. 추가적으로, 순서로. 자, 그럼 이게 요청이었으면 응답을 보내야 되겠죠? 자, 그럼 출발지 IP는 뭐가 됩니까? G. 그다음 목적지 IP는 A가 돼야지. 얘한테 가야 되죠, 응답이. 야, 목적지를 아까 뭐 누가 뭐라고 했어? 어디라고 했어? 야, 목적지 F면 여기까지 가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목적지는 A가 돼야죠.
그 다음에 출발지 맥 어드레스 G. 자, 목적지 맥 어드레스 어디일까요? 그치, F가 되겠죠? 얘도 게이트웨이 얘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내보내고요. 스위치가 받아서 이더네트의 목적지 맥 어드레스를 확인해서 보내게 되고. 자, 그럼 라우터 여기 포트가 이걸 받았어요. 그럼 이더넷의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F잖아요. 그럼 자기 원통계 맞네, 일단.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 디캡슐레이션. 네. 근데 이제 IP에 대해 목적지를 보니까 자기 원통계 아니죠. IP는 건들면 안 될 거고요. 그럼 이 데이터를 여기 포트로 내보내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웬인데 프로토콜 HDLC 사용한대요. 그럼 여기 자리에 뭐가 들어갑니까? 네, HDLC가 인캐슐레이션 되고, 데이터 출발지 주소는 누구의, 어디? D, 목적지 주소는 그렇지 D가 됩니다. 이렇게. 예. 그럼 도착했어요. 그러면 여기 다시 첫 번째 라우터가 여기 포트로 받으면 HDLC의 목적지가 D, 그럼 자기 전통에 맞기 때문에 디캐슐레이션. 근데 이제 목적지 IP 확인하니까 자기 전통에 맞아 안 맞아? 아니니까 IP는 건들면 안 되죠. 그래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이 라우터가 이 데이터를 이쪽 포트로 이렇게 내보내게 됩니다. 예. 자, 내보내게 되면은 이더넷이 인캐슐레이션 되겠죠? 자, 이때 출발지 주소는 출발지 맥 어드레스는 저 C, 그다음 목적지 맥 어드레스는 그쵸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내보내면은 스위치가 받아서 이더넷의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A잖아요. 이렇게 보내고 얘도 이렇게 보내겠지. A PC가 받으면 얘도 순서대로 이더넷의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A니까 자기 한 통계 맞잖아요. 그러니까 디캐슐레이션. 그다음에 목적지 IP 보니까 이것도 어때요? 자기 한 통계 맞기 때문에 디캐슐레이션 하게 되면은 응답을 잘 받게 되더라. 자, 지금 이거 100%는 아니더라도 한 7, 80% 정도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네트워크를 조금 좀 확장했어요. 자, A에서 J로 데이터 보내겠답니다. 자, 다른 네트워크이죠? A, J, 다른 네트워크이잖아요. 자, 그럼 출발지 IP, A, 목적지 IP, J, J, 그다음에 출발지 맥 어드레스, A, 자, 목적지 맥 어드레스, 이제 B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보내면은 스위치가 받아서 이더네이터의 목적지 맥 어드레스를 확인한 다음에 보내겠죠? 얘도 이렇게 보내겠죠. 자, 그 라우터 여기 게이트웨이를 수행하는 네, 포트가 이 데이터를 이제 받았어요. 그럼 이더네 헤더의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비니까 자기 원통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디캐슐레이션. 그다음 이제 목적지 IP 확인하니까 자기 원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IP는 건들면 안 되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데이터를 여기 포트로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자, 여기는 웬인데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뭐래요? 이더넷. 그럼 여기 뭐가 인캐슐레이션 돼요? 그럼 이더넷이 인캐슐레이션 되는 거지 뭐. 자, 이더넷이 인캐슐레이션 되면서 출발지 맥 어드레스는 이제 C, 목적지 맥 어드레스는 D가 됐네요. 다 이해하셨네, 이제. 그만할까? 자, 일단 보내요. 네. 자, 그럼 여기 받았죠, 얘가. 여기 포트. 그럼 이더넷의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D죠? 그럼 자기 한 통계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디캐슐레이션. 네. 근데 이제 IP를 봐요. 그러면 자기 한 통계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요. 그 IP는 건들면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이제 이쪽 포트로 내보내겠지? 자, 그럼 다시 웬인데 프로토콜 이더넷이니까 뭐가 인캐슐레이션 됩니까? 예, 이더넷 인캐슐레이션 되고, 자, 이때 출발지 맥 어드레스는 E가 되고, 목적지 맥 어드레스는 F가 됩니다. F. 자, 그러면 세 번째 라우터 여기 포트가 받았어요. 그럼 이더넷의 목적지 맥 어드레스 확인하니까, 자기 한 통이 맞네. 그럼 디캐슐레이션. 근데 IP 확인하니까 자기 한 통이 아니잖아요. 아, 이거 예제를 내가 힘들게 만들었네. 내가 힘든데? IP 안 건들겠죠? 네. 그래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이제 이쪽 포트로 내보내야 되겠지? 네. 그럼 다시 뭐가 인캐슐레이션? 이더는 인캐슐레이션. 출발지 맥 어드레스. G, 목적지 맥 어드레스. 그치, H가 되겠지. 자, 그럼 여기 포트로 이제 내보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라우터 여기 포트가 이거 받았어요. 그러면 이더넷의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H잖아요. 그럼 자기한통에 맞기 때문에 디캐슐레이션. 그다음에 목적지 IP가 J죠. 네, 그럼 자기한테 온 게 아니기 때문에 IP는 건들면 안 될 것이고. 자, 그러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데이터를 여기 포트로 내보냅니다. 그럼 네트워크는 N인데 어차피 프로토콜은 또 이더넷이잖아. 그럼 또 이더넷이 인캐슐레이션 되면서 출발지 맥 어드레스는 I가 되고 목적지 맥 어드레스 J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내보냈어요. 그러면 스위치가 받아서 이더넷의 목적지 맥 어드레스로 확인하니까 J죠. 네, 그럼 이제 이쪽으로 내보내 이렇게. 자, 그럼 JPC가 받았습니다. 그럼 이더넷의 목적지 맥 어드레스로 확인하니까 자기 형통이 왔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네, 디캐슐레이션. 그다음에 목적지 IP 확인하니까 자기 형통이 왔죠. 이것도 디캐슐레이션 하게 되면은 잘 받은 거예요, 이제. 네. 자, A에서 J로 데이터 전송할 때 IP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IP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다른 네트워크로 데이터 전송. 그러니까 인터넷은 다 다른 네트워크잖아요. 전 세계에 연결된 환경인데. 그러니까 IP 없으면 이게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지. IP가 뭐의 약자였죠?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잖아. 자,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서 A에서 J로 데이터 전송할 때 이더넷은 몇 번 인캐슐레이션 됐습니까? A에서 나갈 때 한 번, 여기서 나갈 때 두 번, 여기서 나갈 때 세 번, 여기서 나갈 때 네 번, 여기서 나갈 때 다섯 번. 총 다섯 번 인캐슐레이션 된 거죠? 근데 IP는 몇 번 인캐슐레이션 됐죠? 여기서 나갈 때 최초 한 번 인캐슐레이션 됐지 중간에 바뀐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네. 그러니까 IP는 목적지에 도착해야지 디캐슐레이션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요청했으면은 응답을 보낸답니다. 자, 응답은 좀 다르게 할게요. 제가 절대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음. 자, J가 응답을 보냈대요. 자, 이쯤 나갔대. 네. 그럼 출발지 IP 어떻게 설정되어 있을까? 이제 J 목적지 IP, 응? IP잖아. A로 되어 있어야지. A한테 가야 되잖아, 정확하게. 이거자, 이거. 자, 근데 이제 출발지 맥 어드레스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금 요쯤에 있다, 데이터가. 출발지 맥 어드레스. F, 목적지 맥 어드레스. 그치, 2로 되어 있겠죠. 음. 자, 이번에는 응답이 가고 있는데, 이쯤 나갔대, 이쯤. 여기쯤 나갔대, 여기쯤. 자, 출발지 IP. K, 목적지 IP. A죠. 자, 출발지 맥 어드레스. 그쵸, B, 목적지 맥 어드레스. A가 되겠네요. 네. 역강의장에서 우리 뭐 성문 기초용법 하는지 알겠다. 어? A, B, C, D, E, F, G 하고 있으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음. 이렇게 하면 어렵지가 않아요. 알파벳 가지고 하면은.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 원하는 내용은 딱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는 게 제가 좀 이렇게 원하는 내용이고, 요거를 실제 이제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저만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아직 명령어가 안 된 상태에서 같이 하니까 다들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가뜩이나 갑자기 주소 가지고 하게 되면. 자, 똑같이 할 거예요, 이제. 1번 PC에서 같은 네트워크의 11번 PC로. 그래서 지금 하는 내용은 제가 이해하라고 얘기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냥, 저런가 보구나, 라고 그냥 들으시고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언제쯤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요 환경을 만들 줄 아는 정도의 실력이 되시면, 그때 이해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지금은 알파벳 가지고 한 거 있지? 이 두 개만 좀 이해하시고 계시면 되고. 근데 요것만 하고 좀 끝나면 좀 밋밋하니까 실제 주소들 가지고 그래도 한번 해봐야 돼서 저만 좀 진행할 건데.
그림은 거기 교재에도 나와 있으니까 교재 21페이지에 있거든요. 그 교재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빈 프로젝트로 출력을 해도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자, 그럼 봅시다. 자, 1번 PC가 11번 PC한테 만약에 데이터 요청을 보내겠대요. 자, 그럼 제가 1번 PC에서 IP 컨피그 슬래시 5를 했어요. 자, 그럼 출발자 IP는 뭐가 될까? 자기께 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목적자 IP는 1.11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출발지 맥 어드레스는 자기 맥 어드레스가 되겠지. 아, 잠깐만. 핑을 먼저 한번 보내야 되겠구나. 지금. 자, 그래서 출발지 맥 어드레스는 1번 PC 맥 어드레스가 될 거고요. 목적지 맥 어드레스는 누구 걸로 돼야 돼? 11번 PC 걸로 돼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때 1번 PC는 ARP라고 하는 테이블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진도를 안 나간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하기는 좀 힘들 수가 있어서 저 혼자 할게요. 네. 네. 그래서 ARP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 ARP 테이블 보니까 1.11번 맥 어드레스가 이거입니다라고 등록되어 있지 않나요? 이거는 마치 우리 스마트폰의 연락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락처에 가면은 홍길동 전화번호 몇 번 다 적혀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처럼 IP가 몇 점 몇 점 몇 점 몇이면 맥 어드레스가 뭡니다. 이런 거를 기록하는 테이블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적지 IP가 1.11번이니까 이 ARP 테이블을 확인해서 목적지 맥 어드레스를 이걸로 설정을 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설정을 이제 데이터 내보냅니다. 이렇게 내보내요. 자, 그럼 스위치가 이걸 받겠죠? 자, 그럼 스위치에서 맥 어드레스 테이블이라고, 맥 어드레스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BOA1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똑같은 거 있지 않나요? 그치? 그럼 몇 번 포트로 나가냐? 2번 포트로 나가란, 2번 포트로 나가란 얘기예요. 2번 포트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운전하다 보면은 그 도로 안내판 있잖아. 어? 뭐 500m 전방 우측, 막 이런 거. 그런 것처럼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이거면 여기로 나가라.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2번 포트로 나가니까 일로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음. 자, 이때 스위치 어디만 봤습니까? 맥 어드레스만 보지 않았나요? 이던 헤더? 음. 그러니까 이던 헤더의 목적지 맥 어드레스만 보고 데이터를 이렇게 내보낸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11번 PC가 이걸 받았어요. 그럼 자기한테 온 건지 이제 봐야지. 자, 그 IP 컨피그 슬래시 오를 해서 이제 보면은, 자,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BOA1이랍니다. 그럼 자기한테 온 게 맞아, 안 맞아요? 맞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 네, 디캐슐레이션.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지 IP가 1.11이래요. 그럼 자기한테 온 게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이거 디캐슐레이션 하면은 잘 도착을 한다는 얘기죠. 음. 자, 이때 IP 하는 일 있어요, 없어요? 그 IP는 뭐 있으나 마나 뭐 별 필요가 없잖아. 왜냐면 다 이더넷까지 하니까. 자, 그럼 이게 요청이었다면 이제 응답을 보내야 되겠지? 네, 그 응답. 자, 응답을 보낼 때는 출발자 IP가 1.11이 되겠죠? 네, 목적자 IP는 1.1이 되겠지. 그다음 출발지 맥 어드레스는 11번 PC의 맥 어드레스가 될 거고, 그다음 목적지 맥 어드레스는 1.1 맥 어드레스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1.1의 맥 어드레스. 자, 그럼 데이터 이제 보냅니다. 자, 그럼 스위치가 받았어요. 자, 이번에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6 에코 19입니다. 6 에코 19. 그럼 여기 있네. 여기 똑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몇 번 포트로 나가면 된다? 1번 포트로. 1번 포트 나가면 이제 일로 나가는 거지. 자, 그 1번 PC가 받았어요. 자,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6 에코 19거든요. 그럼 자기한 통계 맞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 티켓슐레이션. 자, 그다음에 목적지 IP 1.1. 그럼 자기한 통계 맞죠? 이것도 디캐슐레이션 하면은 응답을 잘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청이든 응답이든
지금 같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할 때는 IP는 큰 역할이 있다, 없다? 없다.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자, 이번에는 1번 PC에서 저기 다른 네트워크 2번 PC. 요거 한번 알아볼게요. 자, 1번 PC에서 저기 2번 PC로 요청을 만약에 보내겠답니다. 데이터 요청. 자, IP config 슬래시 올 해서 보면은 자, 출발자 IP는 당연히 1번 PC의 IP로 설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목적지 IP는 누구 걸로 돼야 돼? 2번 PC 걸로 돼야지. 2번 PC. 야, 우리가 아직 IP는 안 봤지만은 그 IP만 봐도 다른 네트워크 같지 않아? 뭔가 이렇게 비슷한 것도 없잖아. 음. 자, 그 다음에 출발지 맥 어드레스는 1번 PC 맥 어드레스. 그 다음에 목적지 맥 어드레스는 어디가 돼야 되냐면은 2번 PC 맥 어드레스로 설정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만약 2번 PC에 맥 어드레스로 설정이 된다면 2번 PC는 1번 PC랑 같은 네트워크상에 있는 PC란 말이에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 어디로 보내면 된다고요? 여기 게이트웨이. 여기로 보내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1번 PC에서 보면은 여기 기본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게 어딘지 이렇게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기본 게이트웨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기본 게이트웨이 맥 어드레스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ARP라고 한 테이블을 보면은 192.168.1.254는 맥 어드레스가 이거래. 7에코, 2에코. 그러니까 이 IP가 설정된 그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장비의 맥 어드레스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요거를 이렇게 세팅합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 보내요. 자, 그럼 스위치가 이걸 받게 되고, 자, 이더네이터의 목적지 맥 어드레스를 보니까 7 에코, 2 에코죠. 여기 똑같은 거 있죠. 그럼 몇 번 포트로 나가면 됩니까? 24번 포트로. 그럼 24번 포트가 여기거든요. 여기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라우터 1번, 여기 패스트이더넷 0/0이라고 하는 이 포트가 이 데이터를 받게 돼요. 그럼 이제 라우터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포트 이름이 F0/0이죠. 여기 F0/0. 자, 제가 쇼 인터 F0/0을 열어봤는데, 자, 이더넷의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7 에코, 2 에코거든요. 그럼 자기 원통계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 원통계 맞죠? 아, 지금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이건데 자기 맥 어드레스랑 일치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 디캐슐레이션. 자, 그 이제 목적지 IP를 봐요. 근데 여기 IP는 지금 192.168.1.254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지 IP 확인하니까 자기원 통계 맞다 안 맞다? 자기원 통계 아니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IP는 건들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얘는 이제 네트워크 장비니까 목적지까지 데이터가 갈 수 있도록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하는 걸 봐요. 라우팅 테이블. 자, 그 목적지가 10.1.1.1이면 요게 경로거든요, 경로. 마치 우리 도로상의 그 도로 안내판처럼. 그 목적지가 10.1.1.1이면 요게 경로가 있기 때문에 게이트웨이가 12.1합니다. 그리고 패스트 히더는 0/1번으로 나가면 된대요. 그러니까 게이트웨이가 12.2고 패스트 히더는 0/0으로 나가면 된대. 그럼 그게 어디냐면은 여기란 말이야, 여기. 여기로 이렇게 나가면 된대요. 그러면 인터페이스 이름도 패스트 이더넷이니까 여기 프로토콜 뭐 사용하는 거죠? 이더넷 쓰는 환경 아닌가요? 이더넷? 네, 그러면은 여기 자리에 이더넷이 인캐슐레이션 되면서 출발지 맥 어드레스는 여기 패스트 이더넷 0/1번 여기 포트의 맥 어드레스가 출발지로 설정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show int 패스트 이더 0/1을 열어보니까 맥 어드레스가 여기 있는데 이게 출발지가 되고 그냥 목적지 맥 어드레스는 어디가 돼야 되냐면은
자, 10.1.1점대에 가려면 게이트웨이가 12.1이에요. 게이트웨이. 여기. 그 목적지 맥 어드레스는 여기 걸로 설정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치? 그래서 라우터에서 제가 show ARP 목적지가 10.1.1점대면은 게이트웨이가 12.1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12.2는 맥 어드레스가 AE, AD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네, 그 목적지 맥 어드레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요. 네, 그럼 이제 데이터 이제 보내요. 자, 그 라우터 2번에 패스트헤이더 0/1번 요걸 받게 됩니다. 자, 그 라우터 2번에서 보여드리면 자, 여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요걸 받았거든요. 그럼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이거잖아요. 그럼 자기 원통이 맞아 안 맞아? 자기 원통인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한다? 네, 디캐플레이션. 그다음 이제 목적지 IP 확인합니다. 그럼 자기 원통이 맞아 안 맞아? 자기 원통이 아니죠? 네, 그 IP는 건들면 안 되고 이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라우터 2번에서 자,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하는 걸 열어서 보면은 자, 목적지 IP가 10.1.1.1이래요. 그럼 요게 이제 경로거든요. 경로. 그럼 어디로 나가면 된대? 테스트 헤더는 0/0으로 나가면 된대요. 그림으로 보면 어디냐 여기잖아요, 여기. 그렇죠? 자, 그럼 이더넷이 다시 인캐슐레이션 되면서 출발지 맥 어드레스는 여기 페스트 헤더 0/0 요걸로 돼야 돼요. 그래서 show int f 0/0 확인하면은 자, 출발지 맥 어드레스가 3301. 그다음에 이제 목적지 맥 어드레스는 누구 걸로 돼야 되지? 2번 PC 걸로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그래서 라우트 2번에서 show ARP. 자, 그러면 10.1.1.1은 맥 어드레스가 D44A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설정해서 데이터 내보내요. 자, 그럼 스위치가 이걸 받게 되죠? 네, 그럼 스위치가 받으면, 자,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D44A. 여기 똑같은 거 있네요. 몇 번 포트로 나가면 끝? 1번 포트로 나가면 끝. 1로 나가면 끝난대. 그러면 이제 여기로 내보내면은 2번 PC가 받게 되고, 자, 2번 PC에서 IP config 한 칸 띄고 슬래시 올. 자,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D44A. 네, 자기 한 통계 맞죠? 저 갑자기 말투가 밝아졌죠? 거의 끝났으니까 이제. 네, D44A. 자기 한 통이 맞으니까 어떻게? 디캐슐레이션 하겠지. 네, 디캐슐레이션. 근데 목적지 IP도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자기 한 통계 맞기 때문에 이것도 디캐슐레이션 하면은 잘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면 이때 1번 PC에서 2번 PC로 데이터 요청을 보낼 때 IP가 없다면 돼야 안 돼요, 이거? 절대 안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어떤 네트워크 장비가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다 있어야 되겠지만, 라우터가 없으면 이 짓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시스코 시스템즈라고 회사가 이 라우터를 엄청 많이 팔아가지고 큰 회사가 된 거죠. 네. 마치 애플이 애플에서만 팔죠, 아이폰은. 자, 그럼 이거를 똑같이 하면 또, 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응답. 자, 이번 PC가 응답을 보냈대요. 그러면 이쯤에 있다, 현재 응답이. 요즘에. 자, 출발지 IP 어떻게 돼 있을까요? 몇 점 몇? 잠깐. 10점, 1점, 1.1로 돼 있겠죠? 네, 목적지 IP. 어, 그치. 이렇게, 이거지, 뭐. 네. 자, 출발지 맥 어드레스 뒤에 네 자리만. 응? 출발지 맥 어드레스. A2, AD로 돼 있겠죠? 이걸로 돼 있겠지. 이거. 그 다음에 목적지 맥 어드레스. A1, 02. 그치? 그러니까 그림 가지고 하는 거는 보실 줄 아시겠죠. 근데 저처럼 같이 막 명령어 뚜렷해서 하면 정신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명령을 아직 모르니까. 자, 이번에는 응답이 이제 이쯤에 나갔대요. 아직 받기 전이래. 네, 출발지 IP는 여전히 10.1.1.1이겠죠. 그다음 목적지 IP는
192.168.1.1로 되어 있겠지. 자, 출발지 매거드레스. 뒤에, 아니, 앞에 네 자리. 0090으로 되어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목적지는 앞에 네 자리만 0060으로 되어 있겠죠? 음, 이해되시겠습니까? 음. 자, 그 1번 PC에서 2번 PC로 갈 때 이더넷에 몇 번 인캐슐레이션 됐다? 여기 처음 나갈 때 한 번, 일로 나갈 때 두 번, 일로 나갈 때 세 번. 그치? 근데 IP는 몇 번 인캐슐레이션 됐다? 오로지 한 번. 그죠? 다들 잘 이해를 하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다 습득하시고 이 환경을 만들 줄 아시면 그때 보시면 완벽하게 이제 딱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죠. 끝났네. 자, 이렇게 해서 제 2장 그 네트워크 조사 체계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끝.